퇴근 시간이었다. 서진은 컴퓨터 화면을 끄며 긴 한숨을 내쉬었다. 38. 은행 지점장 승진을 앞두고 있지만 그만큼 업무량도 늘어난 요즘이었다. 오늘도 어김없이 고객 상담에 시달렸고 대출 서류를 검토하느라 점심도 제대로 먹지 못했다. 가방을 메고 사무실을 나서는데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에 뜬 이름을 보고 서진은 잠시 멈칫했다. 시어머니 박영자.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시어머니가 먼저 전화를 걸어온 건 손에 꼽을 정도였다. 평소엔 남편 재훈에게만 연락했다. 며느리에게 직접 전화할 일이 있으면 아들을 통하는 게 당연하다는 듯이. 여보세요, 어머니. 서진은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로 받았다. 서진아, 이번 주말에 잠깐 볼 수 있니?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다. 가늘고 힘이 없었다. 언제나 또박또박하고 단호하던 시어머니의 음성이 아니었다. 서진은 순간 가슴이 철렁했다. 무슨 일 있으세요? 어디 편찮으신 거예요? 아니야.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좀 보려고. 와서 밥이나 먹고 가. 재훈이는 바쁘다고 했으니까 너라도 올 수 있으면. 평소 같았으면 아들이 바쁘면 며느리더러 오라는 말 자체를 하지 않았을 사람이었다. 그런데 오늘은 달랐다. 뭔가 간절한 기운이 느껴졌다. 네, 알겠습니다. 토요일 오전에 갈게요. 그래, 고맙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서진은 한동안 휴대폰을 손에 쥔 채 서 있었다. 지하철역으로 걸어가는 내내 머릿속이 복잡했다. 시어머니는 평생 강한 사람이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도 혼자 아들을 키워냈고 퇴직 후에도 혼자 잘 지냈다. 나는 괜찮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하던 사람. 그런 사람이 먼저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건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생겼다는 뜻이었다. 집에 돌아오자 남편 재훈은 소파에 누워 TV를 보고 있었다. 요즘 재훈도 야근이 잦았다. IT 회사 팀장이라는 직책은 겉으로 보기엔 화려하지만 밤낮 없이 전화가 걸려오고 주말에도 노트북을 켜야 하는 자리였다. 여보, 어머니한테 전화 왔어. 서진이 가방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응. 엄마가 뭐래? 이번 주말에 오래. 밥 먹으러. 아, 미안. 나 주말에 회사 가야 돼. 프로젝트 마감이라서. 너 혼자 다녀와. 재호는 미안한 기색도 없이 대답했다. 서진은 입술을 깨물었다. 평소 같으면 괜찮다고 했겠지만 오늘은 달랐다. 근데 어머니 목소리가 좀 이상했어. 평소랑 달라. 뭐가? 힘이 없고 좀 작아진 느낌? 재호는 고개를 갸웃했다. 나이 들면 그런 거 아냐? 엄마 올해 70이야. 괜찮을 거야. 너 가서 잘 챙겨줘. 서진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남편에게 설명해봤자 과민 반응이라는 말만 돌아올 게 뻔했다. 재호는 착한 사람이었지만 섬세하진 않았다. 특히 자기 어머니에 관해선 더 그랬다. 엄마는 언제나 강하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서진은 알고 있었다.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도 나의 앞에선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걸. 그리고 그 약해짐을 인정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는지도. 토요일 아침 서진은 일찍 집을 나섰다. 시댁까지는 지하철로 1시간 남짓. 손에는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과일과 건강식품을 담은 쇼핑백이 들려 있었다. 평소라면 괜한 거 사오지 말라는 소리를 들었겠지만 오늘은 그냥 가기가 싫었다. 현관 벨을 누르자 곧바로 문이 열렸다. 시어머니 영자는 문 앞까지 나와 서진을 맞았다. 평소 같으면 거실에서 기다렸을 텐데 오늘은 달랐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왔구나. 어서 들어와. 영자의 얼굴은 여전히 단정했지만 어딘가 여린 기운이 감돌았다. 눈가의 주름이 더 깊어 보였고 입가의 미소는 어색하게 떨렸다. 서진은 신발을 벗으며 거실을 둘러보았다. 언제나처럼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하지만 뭔가 달랐다. 공기가 무거웠다. 마치 누군가 긴 시간 동안 혼자 고민하고 있었던 것처럼. 재훈이는 회사 일이 있어서 못 왔어요. 죄송해요. 아니야. 괜찮아. 오히려 너만 와줘서 다행이야. 그 말이 서진의 가슴에 꽂혔다. 너만 와줘서 다행이라니. 시어머니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줄은 몰랐다. 일단 앉아.
밥 차릴게. 영자는 부엌으로 향했고 서진은 소파에 앉아 조용히 숨을 골랐다. 무언가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그게 무엇인지는 아직 몰랐지만 분명 오늘 이 자리에서 밝혀질 것 같았다. 부엌에서 그릇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다. 서진은 일어나 부엌 쪽으로 다가갔다. 시어머니 영자는 앞치마를 두르고 냄비 뚜껑을 열고 있었다.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니야, 괜찮아. 다 됐어. 그냥 앉아 있어. 영자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다. 서진은 다시 거실로 돌아왔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다. 평소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부엌일을 거들지 않으면 은근히 불편한 기색을 비쳤다. 손님도 아니고 며느리가 앉아만 있으면 되겠느냐는 무언의 압박이 있었다. 그런데 오늘은 정반대였다. 잠시 후 식탁에 음식이 차려졌다. 서진은 눈을 의심했다. 갈비찜, 전, 나물 3가지, 생선구이, 심지어 잡채까지. 명절도 아닌데 이렇게 상을 차린 건 처음이었다. 어머니, 이걸 언제 다 준비하셨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했지. 내가 온다니까. 영자는 서진 앞에 국그릇을 놓으며 앉았다. 그리고 숟가락을 들기도 전에 반찬을 이것저것 서진의 앞접시에 담아주기 시작했다. 이 나물은 내가 좋아하는 거 먹어봐. 요즘 일 힘들지? 은행이란 데가 워낙 사람 많잖아. 스트레스 많이 받을 텐데. 서진은 젓가락을 든 채 굳어버렸다. 시어머니가 자신의 직장 일을 물어본 게 언제였던가. 결혼 초부터 은행 다니면 뭐 해? 애나 빨리 낳지 라는 말을 들어왔던 터였다. 승진 이야기를 꺼내도 남편 뒷바라지나 잘하라는 반응이 전부였다. 네, 괜찮아요. 바쁘긴 한데 할만해요. 애는 천천히 가져도 돼. 요즘 세상에 누가 빨리 낳아. 건강이 먼저야. 서진은 국을 뜨다 말고 시어머니를 쳐다보았다. 이 사람이 정말 내 시어머니 맞나 싶었다. 3년 전까지만 해도 애를 안 낳으면 결혼을 왜 했느냐며 명절 때마다 은근히 압박을 주던 사람이었다. 재훈과 서진이 아이를 갖지 않기로 합의한 건 서로의 커리어를 존중하기 때문이었지만 시어머니는 그걸 이해하지 못했다. 그런데 오늘은 달랐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혹시? 응. 왜? 영자는 애써 웃으며 밥을 한 숟가락 떴다. 하지만 그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다. 서진은 뭔가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었다. 지금 섣불리 물어봐서는 안 될 것 같았다. 식사는 이상하리만치 조용히 진행됐다. 평소 같으면 재훈이 요즘 회사 일은 어떠냐? 집은 잘 돌보고 있느냐 같은 질문들이 쏟아졌을 텐데 오늘은 그런 말이 없었다. 영자는 그저 서진의 밥그릇을 살피고 반찬을 권하고 물을 따라주는 데만 집중했다. 밥을 다 먹고 나서 서진이 그릇을 들고 일어서려 하자 영자가 급하게 손을 내저었다. 아니야, 내가 할게. 너 그냥 앉아있어. 어머니, 제가 설거지. 괜찮아. 금방 끝나. 내가 온 김에 차라도 한잔하자. 응. 영자의 목소리에는 애원에 가까운 무언가가 섞여 있었다. 서진은 더 이상 고집하지 않고 소파에 앉았다. 시어머니는 부엌으로 들어가 설거지를 시작했다. 서진은 거실을 둘러보았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 낡은 액자 속 시아버지의 모습, 그리고 재훈의 어린 시절 사진들. 모든 게 그대로였다. 하지만 뭔가 달라 보였다. 공기가 무거웠다. 마치 이 집 안에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떠도는 것 같았다. 그때 식탁 한쪽에 놓인 흰색 봉투가 눈에 들어왔다. 서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다가갔다. 봉투는 반쯤 열려 있었고 안에 서류 한 장이 보였다. 신경과 검진 결과 추가 상담 요청. 서진의 머리가 순간 멍해졌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손을 뻗어 봉투를 들어 올리려다가 부엌에서 물소리가 멈췄다. 서진은 재빨리 봉투를 원래 자리에 뒤집어 놓고 소파로 돌아왔다. 영자가 차를 들고 나왔다. 서진은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표정을 지으려 애썼지만 가슴은 불안하게 요동쳤다. 서진아, 차 마셔. 네, 감사합니다. 영자는 서진 옆에 앉았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창밖을 바라볼 뿐이었다. 서진도 말을 꺼낼 수가 없었다. 신경과 추하 상담, 그 단어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설마 그래서 오늘 이렇게 평소에 영자라면 절대 보이지 않던 태도들이 하나둘 떠올랐다. 과하게 차려진 밥상, 며느리를 먼저 챙기는 말투, 애 이야기를 꺼내지 않는 조심스러움. 모든 게 점이 되어 선으로 이어졌다. 어머니, 서진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려는 순간 영자가 먼저 말했다. 서진아, 시간 좀 되면 너한테 말할 게 있다. 목소리가 떨렸다. 서진은 찻잔을 내려놓고 시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봤다. 영자는 여전히 창밖을 보고 있었지만 그 눈가에 이미 눈물이 맺혀 있었다. 네, 어머니, 괜찮아요. 천천히 말씀하세요. 서진은 시어머니의 손을 가만히 잡았다. 그 손은 차갑고 떨리고 있었다. 그리고 두 사람은 긴 침묵 속에서 말하지 못한 진실을 마주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영자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다. 찻잔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렸고 입술을 몇 번이나 달싹였지만 말은 쉽게 나오지 않았다. 서진은 시어머니의 손을 잡은 채 기다렸다. 재촉하지 않았다. 서진아, 네, 어머니, 나 요즘 좀 이상해. 영자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다. 평생 강하게 살아온 사람의 입에서 나온 고백치고는 너무나 약했다. 어떻게 이상하신데요? 자꾸 깜빡해. 아까도 국을 끓이는데 소금을 넣었는지 안 넣었는지 기억이 안 나더라. 그래서 다시 넣었는데 먹어보니까 이미 넣었던 거야. 짰지? 서진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괜찮았어요. 거짓말. 내가 물을 자꾸 마시는 거 봤어. 영자는 쓴웃음을 지었다. 그리고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처음엔 그냥 나이 탓인 줄 알았어. 60 넘으면 다 그렇다잖아. 깜빡깜빡하고 뭐하러 왔는지 잊고. 그런 거 말이야. 서진은 가만히 듣고 있었다. 근데 지난주에 정말 무서운 일이 있었어. 영자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다. 서진은 시어머니의 손을 더 꽉 잡았다. 마트에 장 보러 갔는데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멍해지더라. 내가 지금 어디 가는 중인지, 집이 어디였는지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 그냥 길 한가운데 서서 한참을 있었어. 어머니, 지나가던 사람이 괜찮으시냐고 물어봐서 정신을 차렸지. 얼마나 창피하던지. 그래도 다행히 집은 찾아왔어. 몸이 기억하더라고. 근데 그날 밤부터 겁이 났어. 이게 뭔가 싶어서. 영자는 잠시 말을 멈추고 눈물을 닦았다. 서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가슴이 먹먹했다. 그래서 병원에 갔어. 혼자. 재훈이한테 말하면 걱정만 할 것 같고 괜히 난리 날까봐. 그래서 조용히 검사받고 왔지. 영자는 식탁 쪽을 바라봤다. 서진도 따라 시선을 돌렸다. 그 흰색 봉투. 봤지?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죄송해요. 제가 함부로. 아니야. 오히려 다행이야. 내가 먼저 꺼내기가 힘들었거든. 영자는 일어나서 봉투를 가져왔다. 그리고 서진 앞에 내려놓았다. 열어봐. 서진은 천천히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검사 결과지와 의사소견서가 들어있었다. 서진의 눈이 한 줄에 멈췄다. 경도인지장애 MCI 의심, 초기 치매 가능성, 추가 정밀 검사 필요. 숨이 막혔다. 서진은 서류를 든 손이 떨리는 걸 느꼈다. 치매, 그 단어가 눈앞에서 흐릿하게 번졌다.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라. 아직 확정은 아니래. 그냥 의심 단계고 더 검사를 해봐야 정확히 안다고. 근데 영자는 말을 잇지 못했다. 서진은 서류를 내려놓고 시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봤다. 어머니, 혼자 이 결과 받으셨어요? 응. 얼마나 무서우셨어요? 그 말에 영자의 얼굴이 무너졌다. 평생 강한 척 살아온 사람이, 누구에게도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사람이 그 순간 무너졌다. 무서웠어. 정말 무서웠어. 영자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어깨가 떨렸다. 서진은 시어머니를 꼭 안았다. 처음이었다. 결혼하고 10년 동안 단 한 번도 포옹한 적 없던 두 사람이 그렇게 서로를 껴안았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어머니.
내가 만약에 정말 치매라면 어떡하지? 재훈이한테 짐만 되는 거 아닐까? 너한테도.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어머니는 짐이 아니에요. 서진은 시어머니의 등을 토닥였다. 그 등이 생각보다 훨씬 얇고 약했다. 언제나 꼿꼿하고 강해 보였던 사람이 사실은 이렇게 작은 사람이었다는 게 새삼 느껴졌다. 한참 후 영자는 진정했다. 서진은 물을 떠다 드리고 다시 소파에 나란히 앉았다. 어머니, 언제 추가 검사 받으세요? 다음 주 화요일에 예약했어. 혼자 가시려고요? 영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서진은 단호하게 말했다. 제가 같이 갈게요. 아니야. 너 회사 반차 내면 돼요. 어머니, 혼자 가시면 안 돼요. 재훈이한테는 말하지 마. 아직은 확실해지기 전까진. 서진은 잠시 망설였다. 남편에게 알리지 말라는 게 맞는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 시어머니가 원하는 건 시간이었다. 마음의 준비를 할 시간. 알겠어요. 일단은 저만 알고 있을게요. 대신 검사 결과 나오면 그때는 같이 말씀드려요. 약속하세요.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고맙다. 서진아. 정말 내가 있어서 다행이야. 그 말이 서진의 가슴을 뭉클하게 했다. 평생 며느리를 대할 때 거리를 두던 사람이 처음으로 진심으로 고마워하고 있었다. 어머니, 저야말로 먼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혼자 끙끙 앓으시면 어떡해요. 너는 침착하니까. 재훈이는 착한 애지만 너무 놀랄 것 같아서. 서진은 그 말을 이해했다. 남편은 어머니를 사랑하지만 동시에 어머니를 강한 사람으로만 봐왔다. 그 이미지가 무너지는 걸 받아들이기까지 시간이 필요할 것이었다. 괜찮아요. 천천히 하면 돼요. 지금은 검사부터 제대로 받아보고 그 다음에 생각해요. 영자는 처음으로 편안한 표정을 지었다. 무거운 짐을 나눈 듯한 얼굴이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오후 내내 함께 앉아 있었다. 많은 말을 하지 않았지만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위로가 됐다. 그리고 서진은 알았다. 이제부터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 화요일 오전, 서진은 회사에 반차를 냈다. 팀장에게는 개인 사정이라고만 말했다. 병원은 신해대학병원 신경과였다. 서진이 먼저 도착해 대기실에 앉아있자 10분 후 영자가 나타났다. 어머니. 서진이 일어서자 영자는 조금 놀란 표정을 지었다. 진짜 온 거야? 당연하죠. 같이 가자고 했잖아요. 영자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 눈가의 안도에 빛이 스쳤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만으로도 큰 위안이 되는 듯했다. 대기실은 생각보다 사람이 많았다. 대부분 나이 든 어르신들이었고 보호자를 동반하고 있었다. 서진은 주변을 둘러보다가 한 노인의 모습에 시선이 멈췄다. 휠체어에 앉아있는 그는 허공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고 옆에 앉은 중년 여성은 눈물을 닦고 있었다. 저렇게 되는 걸까? 서진은 가슴이 철렁했다. 영자도 같은 풍경을 보고 있었다.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박영자 보호자분, 간호사가 호명했다. 서진과 영자는 함께 진료실로 들어갔다. 의사는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다. 차분한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다.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검사 결과 보고 오셨죠? 네. 보호자분은 며느리입니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고 컴퓨터 화면을 켰다. 영자의 검사 결과가 화면에 떴다. 지난번 검사에서 인지 기능이 약간 저하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특히 단기 기억력과 공간, 지각, 능력 구분에서요. 그래서 오늘은 좀 더 정밀한 검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얼마나 걸리나요? 서진이 물었다. 약 2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MRI 촬영과 심리 검사를 함께 진행할 거예요.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옵니다. 영자는 긴장한 표정으로 의사를 바라봤다. 선생님, 만약에 제가 정말 치매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의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부드럽게 대답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지금은 경도인지 장애 의심 단계고요. 설령 치매로 진단되더라도 초기라면 관리가 가능합니다. 약물 치료와 인지 훈련을 병행하면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어요. 완치는 안 되나요? 현재 의학으로는 완치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초기에 발견하고 꾸준히 관리하면 일상생활을 충분히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빨리 발견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거예요. 영자는 고개를 떨궜다. 서진은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검사는 생각보다 길었다. 영자는 MRI실로 들어갔고 서진은 대기실에서 기다렸다. 1시간이 흘렀다. 서진은 휴대폰을 꺼내 남편에게 문자를 보낼까 망설였다. 하지만 결국 보내지 않았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MRI가 끝나고 심리검사가 이어졌다. 서진은 검사실 밖에서 기다리며 시계를 보았다. 오후 1시가 넘었다. 점심도 못 먹었지만 배가 고프지 않았다. 오후 2시 모든 검사가 끝났다. 영자는 지친 얼굴로 나왔다. 어머니, 힘드셨죠? 괜찮아. 근데 검사 문제들이 생각보다 어렵더라. 어떤 문제들이었어요? 단어 외우기, 도형 그리기, 계산하기 그런 거. 근데 자꾸 까먹는 거야. 방금 들었는데도. 영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두 사람은 병원 근처 조용한 식당으로 갔다. 서진은 영자가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주문했다. 음식이 나왔지만 영자는 숟가락을 들지 않았다. 어머니, 드세요. 서진아, 나 재훈이한테 말 못하겠어. 왜요? 부끄러워. 내가 이렇게 약한 사람인 게. 영자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다. 평생 혼자 살아왔어. 남편 잃고도 눈물 안 보이려고 했고 재훈이 키울 때도 약한 모습 보이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 엄마가 강해야 아들이 든든하잖아. 어머니, 근데 이제 와서 치매라니. 아들한테 짐이 되는 거잖아. 나 때문에 애 인생이 힘들어지는 거야. 서진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영자를 똑바로 바라봤다. 어머니, 재훈이는 어머니 아들이에요. 당연히 힘들면 함께 해야죠. 그게 가족이잖아요. 그리고 어머니는 약한 게 아니에요. 혼자 병원 가신 것도 이렇게 검사 받으신 것도 다 용기예요. 오히려 더 강한 거예요. 영자는 고개를 들어 서진을 보았다. 정말 그렇게 생각해? 네, 저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한참 후 영자는 천천히 밥을 먹기 시작했다. 서진도 함께 숟가락을 들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 영자가 조용히 물었다. 서진아, 너는 왜 나한테 이렇게 잘해줘? 서진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어머니도 누군가의 딸이었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제 가족이고요. 가족. 영자는 그 단어를 되뇌었다. 평생 가족을 지키기 위해 강한 척 살아온 사람. 하지만 정작 가족에게 약한 모습을 보일 용기는 없었던 사람. 그런 자신을 서진은 가족이라고 불러주었다. 고마워. 영자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은 묵직했다.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다. 가을 햇살이 따스했다. 일주일 후 결과를 들어야 한다는 불안감은 여전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혼자가 아니라는 게 큰 위로였다. 어머니, 결과 나오면 그때 재훈이한테 같이 말씀드려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처음으로 며느리의 손을 먼저 잡았다. 일주일은 느리게 흘렀다. 서진은 매일 저녁 영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어머니,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짧은 통화였지만 영자에게는 큰 힘이 됐다. 서진아, 내가 전화해줘서 고마워. 당연한 거예요. 내일도 전화할게요. 재훈은 아내가 시어머니와 자주 통화하는 걸 신기해했다. 엄마랑 요즘 사이 좋아졌네? 원래 좋았어. 서진은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복잡했다. 남편에게 말해야 할까? 조금 더 기다려야 할까? 매일 밤 고민했다. 화요일 오후 드디어 결과가 나왔다. 서진은 또다시 반차를 내고 영자와 함께 병원에 갔다. 이번에는 영자가 먼저 서진의 팔을 잡았다. 떨려. 저도 떨려요. 괜찮아요. 같이 들어가요. 진료실에 들어가자 의사는 차분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맞았다. 앉으세요. 서진과 영자는 나란히 앉았다. 의사는 검사 결과지를 펼쳤다. 결과부터 말씀드릴게요. 경도인지장애가 맞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아주 초기 단계입니다. 영자의 손이 떨렸다. 서진은 그 손을 꼭 잡았다. MRI 결과 뇌 위축은 거의 없고
혈관성 문제도 보이지 않습니다. 알츠하이머형 치매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지만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관리하면 진행 속도를 상당히 늦출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서진이 물었다. 우선 약물 치료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 2회인지 재활 프로그램 참여를 권장합니다. 운동도 중요해요. 걷기, 수영 같은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하셔야 합니다. 의사는 처방전을 작성하며 덧붙였다. 가장 중요한 건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사람들과 대화하고 새로운 활동을 하고 뇌를 자극하는 게 큰 도움이 됩니다. 혼자 고립되면 진행이 빨라지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진료를 마치고 나오는 길, 영자는 한참을 말이 없었다. 병원 앞 벤치에 앉아서야 입을 열었다. 초기라는 게 다행인 건지, 결국 치매가 맞다는 게 슬픈 건지 잘 모르겠어. 어머니, 초기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부터 잘 관리하면 돼요. 근데 인지 재활 프로그램이라는 게 뭐야? 그런 거 해본 적도 없는데. 괜찮아요. 제가 알아볼게요. 병원에서 하는 프로그램 있을 거예요.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한참 후 조용히 물었다. 이제 재훈이한테 말해야겠지? 네. 같이 말씀드려요. 그날 저녁 서진은 재훈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 오늘 일찍 들어올 수 있어? 왜? 무슨 일 있어? 어머니 모시고 집에 올 거야. 같이 저녁 먹으면서 얘기할 게 있어. 재훈은 잠시 침묵하더니 물었다. 뭔데? 심각한 거야? 전화로는 얘기 못해. 일단 와. 서진은 영자를 데리고 집으로 향했다. 차 안에서 영자는 계속 손을 비벼댔다. 재훈이가 뭐라고 할까? 놀라긴 하겠지만 받아들일 거예요. 재훈이는 착한 아들이잖아요. 내가 짐이 될 텐데. 어머니,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가족은 서로 짐이 아니에요. 집에 도착하자 재훈이 먼저 와 있었다. 평소보다 일찍 퇴근한 모양이었다. 엄마, 왔어요? 응, 왔다. 재훈은 어머니와 아내의 표정에서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직감했다. 무슨 일인데? 왜 이래? 세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았다. 서진이 준비한 음식이 놓였지만 아무도 젓가락을 들지 않았다. 서진이 먼저 입을 열었다. 재훈아, 어머니가 할 말씀이 있으셔. 재훈은 어머니를 바라봤다. 영자는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천천히 말했다. 재훈아, 엄마가 요즘 좀 이상했어. 뭐가요? 자꾸 깜빡하고 기억이 안 나고 그래서 병원에 갔어. 재훈의 표정이 굳었다. 병원. 언제요? 왜 말 안 했어요? 걱정할까봐. 그래서 서진이랑 같이 갔어. 재훈은 아내를 쳐다봤다.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지난주부터 어머니 모시고 병원 다녀왔어. 오늘 최종 결과 나왔고. 그래서요? 뭐래요? 영자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경도인지장애래. 치매 초기. 그 말에 재훈은 얼어붙었다.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하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치매요? 엄마가? 응. 아직 초기라서 관리하면 된대. 재훈은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어깨가 떨렸다. 엄마, 왜 혼자 그런 거 안고 계셨어요? 걱정할까봐. 내가 바쁜 거 아는데 그래도 말씀하셔야죠. 저 엄마 아들이잖아요. 재훈의 목소리가 떨렸다. 영자는 눈물을 흘렸다. 미안해. 너한테 짐 되기 싫었어. 무슨 짐이에요? 엄마는 절대 짐이 아니에요. 재훈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서진은 두 사람을 바라보며 조용히 눈물을 닦았다. 한참 후 재훈이 진정하고 물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서진이 차분하게 설명했다. 약 먹으셔야 하고 주의회인지 재활 프로그램 다니셔야 해. 운동도 꾸준히 하시고. 프로그램은 제가 알아볼게요. 어머니 모시고 다닐게요. 재훈이 말했다. 당신 바쁜데 괜찮겠어?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이건 제가 해야 할 일이에요. 영자는 아들과 며느리를 번갈아 보았다. 두 사람의 눈에는 걱정과 사랑이 가득했다. 고맙다. 너희 둘 다. 서진이 영자의 다른 손을 잡았다. 세 사람은 그렇게 손을 맞잡고 앉아 있었다.
어머니,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있잖아요. 그래, 우리가 함께 할게요.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처음으로 약한 모습을 보여도 괜찮다는 걸 알았다. 가족이란 강할 때만 함께하는 게 아니라 약할 때 더 가까이 다가오는 사람들이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늦게까지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앞으로의 치료, 계획, 생활 습관, 함께 할 수 있는 것들. 두려움은 여전했지만 혼자가 아니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견딜 수 있었다. 창밖으로 가을바람이 불었다. 하지만 집 안은 따뜻했다. 진짜 가족이 된다는 건 어쩌면 이런 순간들을 함께 견뎌내는 것일지도 몰랐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